안녕하세요. 자, 구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8장까지 무사히 공부를 하셨다고 하시면은 일단 큰 고비는 넘긴 거거든요. 자, 이제 9장의 내용은 좀 이렇게 즐기실 수 있으시면 좀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 클래스 객체의 멤버 함수 어디에 있느냐. 물론 우리는 지금까지 그림 그릴 때 뭐 이렇게 객체 생성하면은요, 뭐 여기에 멤버 변수도 있고 여기에 멤버 함수 있고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려 왔었죠. 근데 사실은 멤버 함수는 객체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궁금하잖아요.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버추얼 키워드를 선언했을 때와 선언하지 않았을 때 함수 호출 방식이 좀 다르잖아요. 어떻게 가능한 걸까? 뭐 이런 내부적인 얘기를 조금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생소하고 난해할 수도 있는데 뭐 지금 한번 이렇게 강의 들으신 다음에 감을 잡으셨다. 뭐 그럼 넘어가도 되는 거고요. 뭐 큰 부담을 느끼시지 않으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책을 끝까지 한번 공부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9장을 한번 다시 공부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쉽게 모든 내용이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그 9-1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은요, 그 객체의 멤버 함수가 사실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 책에서는요, 뭐 under_obj1.cpp, 그 다음에 뭐 under_obj2.cpp 두 개의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자, 근데 이 예제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 함수 포인터를 모르시면은 좀 보시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만약에 함수 포인터를 잘 모르시면은 여러분들은 그 C 기본서를 통해서 함수 포인터가 무엇인지를 공부하신 다음에 이 예제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는요, 이 예제를 갖다가 만약에 교재를 통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려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제를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뭐 9-2의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멤버 함수가 사실은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자, 이렇게 아주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멤버 함수가 사실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거를 갖다가 조금은 원론적으로 설명한 것이 바로 요 두 개의 예제거든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개인적으로 소화가 가능한 내용이니까는요, 이 예제에 대한 분석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맡기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저는 책이 없는, 자, 요 아주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핵심적인 사항을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A클래스 분석을 제가 따로 안 해드려도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분석이 가능할 거예요. 그죠? 아주 간단합니다. n이라는 멤버 변수, add라는 멤버 함수 있어요. 그게 전부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디스 포인터가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제가 몇 장이죠? 저도 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미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만약에 디스 포인터가 생소하다 그러면은 그 열혈 강의 C++ 프로그래밍 교재의 인덱스를 참조하셔서 this라는 포인터가 어디에서 소개되었는지 잠깐 들어가 보셔서 공부를 하시고 이 강의를 이어서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this 포인터 알고 계셔야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메인 함수에서 보면 A1, A2 객체 생성하죠. 뭐 생성 과정 뭐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없을 거고요. 자,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그림을 어떻게 그렸냐면, 자, A1 있고 A2가 있으면요, 자, 10, 20 인재로 전달되면서 n은 10, A2의 n은 20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add 함수도 있고, 자, 이 add 함수는 보니까 n 값을 증가시키네요. 얘가 증가가 될 겁니다. 그죠? 호출되면 여기에도 add 함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얘를 증가시킬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림을 그려왔어요. 자, 물론 여러분들은 9장에서 이 그림의 진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더라도 앞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진실은 알고 그래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자, 그럼 진실이 어떻게 되느냐? 자, 제가 지금부터 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객체인데 add 함수의 루틴은 일정합니다. n 값을 증가시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렇게 중복되어서 들어가 있다는 거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자, 이 경우에는 A 객체를 2개밖에 생성 안 했지만 예를 들어 A 객체를 10개 생성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add 함수도 10개가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상당히 불합리할 겁니다. 만약에 모든 객체가 하나의 add 함수를 공유할 수만 있다고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을 거라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멤버 함수 있죠? 이 멤버 함수는 모든 A 클래스의 객체들이 다 공유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형태로 공유가 되어지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컴파일하고 시작을 하면은요. 그 메인 함수도 그렇고 A 클래스도 그렇고 이 코드 자체가 메모리 공간에 올라갈 거라고요. 자, 그 메모리 공간을 우리가 잠깐 코드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보통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 코드가 올라가는 영역을 우리가 코드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메모리 공간입니다. 내가 호출하고자 원하는 함수들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A 클래스를 보니까 생성자도 있고 그 다음에 add라는 멤버 함수도 있는데 물론 생성자도 함수입니다. 자, 그렇지만 add 함수 하나만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add 함수가 코드 영역에 올라갑니다. 자, add 함수가 이렇게 코드 영역에 올라가요. 자, n 값을 하나 증가시키는 자, add 함수가 이렇게 코드 영역에 올라갑니다. 보이드 안 썼어요. 자, 물론 써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서 보면은 A1이라는 이름으로 객체를 생성을 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A2라는 이름으로도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얘의 n값은 10이고요. 자, 그 다음에 A2의 n값은 20입니다. 그죠? 자,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안에는 add 함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 줄에서 A1 객체 안에 존재하는 A1의 멤버 add를 호출해라 라고 해서 들어가죠. 자, 그러면은 add 함수를 호출하러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 객체를 참조를 해서 코드 영역 안에 존재하는 이 add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뭐 어려운 그림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A2 객체의 멤버 함수 add를 호출해라. 자, 그럼 호출하러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 봤더니 A2는 A 클래스의 객체예요. 자, 따라서 자, 코드 영역에 존재하는 A 클래스 내에 선언이 되어 있던 add 함수 얘를 호출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코드 영역 안에 존재하는 함수가 하나 존재하는 거고 멤버 함수를 할지라도 객체 생성되고 나면 모든 객체들은 코드 영역 안에 존재하는 이 멤버 함수를 공유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당연히 상당히 궁금해하실 내용이 하나가 있죠. 자, 뭐냐면은 이 add 함수를 호출하는 데 있어서 n 값을 증가를 시켜요. 자,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그 A1을 통해서 add 함수를 호출하면 n 값이 증가를 시키는데 이 n이 그 경우에는 얘가 된다라는 겁니다. 얘가 얼마가 되죠? 1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2를 참조해서 이 add 함수를 호출하면 자, 이 n이 un이 되어서 얘가 바로 21이 된다라는 사실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과연 어떻게 이 코드를 통해서 이 n이 경우에 따라서는 un이 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un이 되기도 하느냐, 그것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궁금하실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add 함수 하나 있는데 n 값을 증가시키잖아요. 근데 이 n이 도대체 어떤 n인 줄 알고 이렇게 알아서 척척 증가를 시켜주느냐 궁금하시잖아요. 자, 제가 이제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죠. 자,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A1 객체를 참조를 해서요. 자, A1 객체를 참조를 해서 add 함수를 호출할 경우에는 자, 이 add 함수 인자 안 받게끔 되어 있죠. 하지만 얘는 인자를 받도록 이 함수는 변경이 됩니다. 자, 어떻게 변경이 되냐면은요. A 클래스의 멤버 함수 add죠. 자, 그럼 A 클래스의 포인터를 인자로 받도록 이 add 함수가 변경이 됩니다. 자, 어떻게 변경이 되냐면은요. 이렇게 변경이 돼요. 자, void add 그 다음에 A 클래스의 포인터,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름을 그냥 A라고 주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 n 값을 증가하는 이 코드는 어떻게 되느냐? A 포인터가 가리키는 객체의 n 값을 1만큼 증가시켜라 라는 형태로 코드가 변경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쉽죠. 이제는 결론이 다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그 A1 객체를 통해서 A함수를 호출할 경우에 A1 객체를 통해서 A함수를 호출하죠. 호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A1 객체의 주소값, 즉 자기 자신의 주소값 this를 인자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따라서 A1의 포인터가 add함수의 인자로 전달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포인터를 참조해서 n값을 증가시키니까 당연히 얘가 11이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A2 객체를 통해서 add함수로 호출할 때 A2 객체의 포인터를 인자로 전달을 합니다. 자, 따라서 그 포인터를 참조해서 n값을 증가를 시키니까 어떠한 형태로요? 이 형태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n값은 2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 기본 원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형태만 이해를 하시면 사실은 객체 안에 존재하는 멤버 함수가 호출되는 과정을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형태로만 이해를 하셔도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자, 이거를 조금 더 원론적으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자, 이렇게 예제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형태를 갖다가 그냥 제가 그림만 그려서 잘 이해를 여러분들이 못하실까봐 제가 C 스타일로 그 underobj2-cpp C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정말 흉내를 냈거든요. 제가 좀 전에 그려드렸던 그 코드를 흉내를 낸 겁니다. 함수 포인터 공부하신 다음에 이 예제를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이해를 하셨으면 이 예제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 정리를 해드리면은 그 객체 안에 멤버 함수가 존재하는 그런 그 비효율적인 형태로 객체가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객체의 멤버 함수들은 공유되어진다는 그 특성 여러분들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짓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가상함수가 동작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것을 이해를 하시려면 여러분들은 역시 이번에 제가 설명드린 요 예제 있죠? 요거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다음 강의를 들으셔야지만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